4단원에서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은하가 나오고 우주가 나오는데 그럼 은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은하란 별들이 모여있는 천체를 말해요. 천체? 별들이 모여있는 커다란 천체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은하라고 합니다. 하고 나와요. 그러면 이 은하, 별들이 모여서 되어 있다. 그럼 이 별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별이라는 게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야. 스스로 빛을 내. 자, 스스로 빛을 내니까 별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스스로 항자, 별성자, 항성이라고 해. 그럼 이 별의 대표적인 예로 들어간다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에 들어가는 게 바로 태양과 같은 아이들이 별에 들어가는 거야. 태양과 같은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면 별이라고 해. 그럼 이 태양과 같은 아이들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태양과 같은 아이들은 이제 통과에서 여러분이 배울 거예요. 태양과 같은 것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주계열성. 그래서 이 태양과 같은 별들은 중심부에서 무엇을 한다? 핵융합 반응을 해. 핵융합 반응.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뭐예요? 감소한 질량만큼 비대에너지를 내서 스스로 빛을 내는 거야. 아, 은하란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천체다. 별이란 스스로 빛을 낸다. 그래서 한자예요. 스스로 항자, 별성자.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항성. 그럼 항성과 같은 별의 대표적인 예로 태양이 있는데 이 태양을 뭐라고 배울 건가 하면 통과에서는 주계열성이라고 배울 거예요. 이렇게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들은 왜 빛을 냅니까?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해. 가벼운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무거운 원소가 되면서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나오는 아이들이 무엇이다? 별이다. 이런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천체 집단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하라고 합니다. 하고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은하를 관측한 사람이 있어. 자, 우리 은하도 보고 외부 은하도 보고 은하를 관측하는 사람, 즉 외부 은하. 외부 은하를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허블이야, 허블.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최초로 관측했어. 자, 그러면서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를 최초로 관측하면서 은하를 구분을 해. 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허블이 뭘 구분하는가 하면 은하를 뭐 한다? 구분을 해요. 뭐에 따라서? 은하의 모양에 따라.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누가?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를 구분을 했어요. 우리 은하부터 시작해서 은하의 모양을 봤더니 둥근 모양으로 생긴 아이가 있어.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첫 번째 원 모양과 타원 모양을 다 합쳐서 타원 은하라고 했어요. 타원 은하. 타원 은하가 국제 한 10에서 20% 사이. 10%라는 출판사도 있고 15%라는 출판사도 있고 20%라는 출판사도 있어서 출판사마다 그게 다르니까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정확한 수치는 그때 외워요. 자, 한 10에서 20% 사이가 타원은하이고 이 타원은하에서 누가 진행되어 나오는가 하면 나선은하가 나와. 나선은하가 얼마입니까? 70에서 80% 사이, 뭐 75%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불규칙 은하.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 은하가 있습니다. 5에서 10%. 자, 허블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은하를 모양에 따라 구분했어요. 납작한 정도, 원의 모양에 따라서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팔이 있는 거에 따라서 나선 은하. 그 다음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 은하. 그래서 나중에 지구과학 원에서 배우면 이 불규칙 은하에서 뭐예요? 은하가 탄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원 은하가 소멸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럼 불규칙 은하에서 은하가 탄생해서 나선 은하의 생명을 지나 타원 은하로 뭐 멸종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일단은 허블이 은하를 모양에 따라 구분해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나누었고 이 나선 은하를 다시 중심부의 모양에 막대 모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었어요. 중심부 모양에
막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뭐다? 막대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라고 나누었고 중심부의 모양에 막대 모양이 없습니다. 막대 모양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누었는가 하면 정상 나선 은하라고 나누었어요. 자, 이렇게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의 모양에 따라 은하를 구분했는데 이제 우리 은하를 봐야 돼.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는 어디에 들어가더라?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가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가는 게 누구더라? 우리 은하.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는 허블이 은하의 모양에 따라 구분했는 어디에 들어간다?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게 요렇게 해서 나와줬어요. 자, 그럼 이제 은하와 우주에서 은하는 여기서 설명했어요. 은하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전체 집단이 은하입니다. 하는 거. 그러면 그 별이라는 건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 스스로 항자, 별성자, 태양과 같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은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로 가요. 우리 은하는 무엇인가?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예요.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를 갖다 뭐라고 한다? 우리 은하라고 해요. 그래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는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로 이 우리 은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우리 은하는 무엇에 들어갑니까?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에서 봤을 때? 자, 우리 은하를 위에서 관측했을 때 무슨 은하에 들어간다고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가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갑니다. 그럼 막대 나선 은하란 무엇입니까? 중심부, 우리 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이렇게 있고 막대 모양의 가장자리, 즉 양 끝부분, 가장자리에서 누가 희감고 나오는가 하면 나선팔이 이렇게 희감고 나와요. 가장자리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희감고 나와요. 가장자리에서 나선팔이 이렇게 희감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있고 막대 모양의 가장자리에서 나선팔이 희감고 나오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게 우리 은하를 위에서 봤을 때 모습이야. 막대 나선 은하. 자, 그럼 요렇게 세어 있을 때 중요한 사실 갑니다. 이 나선팔 위에 태양계와 같은 별이 포함되어 있고 나선팔 위에 성운이 있고 성단이 존재해요. 그럼 이제 잘 봐요. 요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선팔과 나선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선팔 위에 뭐가 포함한다? 태양계와 같이 별을 포함하고 있는 뭐요? 별들도 되어 있고 별들의 집단도 모여 있고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그럼 우리 은하의 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은하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하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 들어갑니다.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무엇을 쓴다? PC라고 쓰고 파색이라고 읽어준다 했어.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PC라고 쓴다고 했어. 그리고 파색이라고 읽어준다 했어요. 그래서 1파색은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 그럼 연주시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가 1파색이라면 1파색은 빛이 3.26 광년. 빛이 3.26 광년 동안 이동한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1파색은 3 곱하기 10의 13km가 1파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럼 우리 은하의 지름은요, 파색으로 나타내요. 파색으로 나타내니까 얼마다? 3만 파색이에요. 자, 3만 파색을 시험 문제 나올 때 30km 파색이라고도 나와요. 자, 3만이니까 30kg, 1kg가 1000이니까
30kPa이라고도 나오고 3만 파섹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면 빛이 이동한 거리로는 얼마입니까? 자, 보통 3만 파섹 또는 30kPa이고 빛이 이동한 걸로는 약 10만 광년 10만 광년 동안 빛이 이동한 거리가 우리 은하의 무엇입니까? 지름입니다. 하고 나와집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양계는 노란색 별인데 우리 은하 중심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한 3만 광년 떨어지고 여기 우리 은하 중심에서 8,500파섹 즉 8.5kPa이얼마? 3만 광년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누가 위치한다? 태양계가 위치해요. 태양계가 이렇게 위치해요. 은하 중심에서. 그래서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는 3만 광년 즉 8,500파섹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하고 그 다음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섹 즉 30kPa입니다. 파섹이라는 단위는 저번 시간에 배운 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 위에서 봤을 때 허블이 은하를 분류에는 무슨 은하에 들어간다? 나선 은하 중에서도 중심부에 막대 모양이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렇다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양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관측을 했을 때 우리 은하가 이렇게 보인다면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옆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고 납작한 무슨 모양이다? 원반 모양. 그래서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서 쉽게 말하면 UFO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볼록하고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은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이까지가 얼마입니까? 지름이 약 3만 파섹입니다. 파섹. 그리고 태양계는 왼쪽에 위치해요. 은하 중심에서 태양계는 왼쪽에 위치합니다. 오른쪽이 아니고요. 태양계의 위치는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8,500파섹 떨어진 곳에 누가 있다? 태양계가 위치합니다. 은하 중심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은하에서 여기 이 나선팔에 이렇게 태양계와 같은 별들은 그러면 몇 개나 있습니까?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다? 2천억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수금, 지화, 목토, 천해 태양계처럼 이루어진 별들이 2천억 개 있는데 이 태양계보다 훨씬 큰 아이도 있고 태양계보다 조금 큰 아이도 있고 태양계보다 2배 큰 아이, 3배 큰 아이, 10배 큰 아이 뭐 다양한 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에는 태양계와 같은 별, 즉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 포함되어 있다? 2천억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선팔에. 그리고 이 나선팔에 누가 있다? 별들의 집단인 성단과 가스나 티끌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성운. 그래서 막대 은하의 나선팔의 태양계와 같은 별들 2천억 개. 그리고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 구름처럼 모여있는 성운. 그리고 이 사이에 블랙홀. 그 다음 은하 중심으로 갈수록 엄청난 블랙홀이 있는데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빛을 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도 참여한 것에서 밝혀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하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은하는 위에서 봤을 때 막대 나선 은하이고 옆에서 봤을 때 가운데가 약간 볼록한 즉 UFO 모양인데 지름은 3만 파섹이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에서 왼쪽으로 8,500파섹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3만 광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8,500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8.5라고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숫자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하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러면 은하수가 나와요. 자, 은하수는 무엇입니까?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일부예요. 자, 어디에서 바라본? 지구에서 바라본. 은하수는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일부. 우리 은하의 일부가 은하수예요. 그래서 이 은하수는 희뿌연 띠 모양으로 보입니다. 희뿌연 띠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지구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일부야. 자, 그럼 가요. 자, 여기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림을 설명할 테니까 한번 이해해요. 대충 이렇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에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위를 누가 돌고 있겠어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하고 있을 거예요. 공전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언젠가 하면 지구가 여름일 때, 여기가 언젠가 하면 겨울일 때. 자, 그럼 여름철에 지구가 여기 와 있는 거 어디를 바라보겠어? 은하 중심. 여름철에 어디를 바라본다? 은하의 중심을 바라본다. 은하의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어. 지구가 여름철에. 자, 은하의 중심 방향으로 바라보니까 이 은하 중심이 밤하늘에 폭이 넓고 관측하기 쉬운 은하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밤하늘에 은하수의 폭이 가장 넓고 밝은 희뿌연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게 언제입니까? 지구에서 여름철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향하기 때문이야. 그럼 이 여름철에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어디입니까? 은하 중심 방향을 향하는 이 여름철 밤하늘 별자리가 궁수자리입니다. 자, 궁수자리 방향을 향해서 봤더니 여름철 지구에서 궁수자리 방향을 향해서 봤더니 그게 은하 중심 방향이에요. 그 은하 중심 방향이니까 은하수의 폭이 넓고 뚜렷하고 밝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무엇입니까?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희뿌연 띠 모양인데 지구에서 희뿌연 띠 모양인데 지구에서 언제 여름철 무슨 자리 방향일 때? 궁수자리 방향으로 바라보면 이 궁수자리 방향이 뭐가 된다? 은하 중심부가 돼요. 은하 중심부를 향함으로 폭이 넓고 밝고 뚜렷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뚜렷한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뚜렷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밝고 뚜렷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게 여름철 궁수자리 방향을 바라볼 때. 왜? 은하 중심부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봐.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보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 북반구에 살고 있든 남반구에 살고 있든 모두 뭐 할 수 있어요? 관측할 수 있어요. 모두 관측할 수 있어.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도 은하수를 볼 수 있고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도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보는 거고 엄청난 은하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모두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여기는 은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럼 요까지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이 여름철 은하수가 보이는 거야. 그럼 겨울철에는 2만 광년 남아있어요. 요 2만 광년 남아있는 은하수를 보니까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은하수의 폭이 넓고 밝고 뚜렷하게 관찰되는 거고 겨울철 여기 남아있는 거 요쪽에 남아있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보니까 겨울철의 은하수는 폭이 좁고 뭐예요? 어둡고 뚜렷하지 않게 관측돼요. 그 다음 봄, 가을은 거의 은하수가 안 보여요. 거의 작게 보인다고 아주 조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은하수는 계절에 따라 폭과 밝기와 보이는 범위가 어떻다? 다르다. 항상 여름철 궁수자리 방향에서 은하수의 폭이 가장 넓고 밝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 은하의 일부이기 때문에 북반구 남반구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게 뭐다? 은하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은하수는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용이 노는 강이다 해서 미리네라고 불렀대요. 유럽에서는 뭐다? 헤라의 젖줄기가 흐른다 해서 밀키웨이라고도 불러뒀대요. 그 다음 중국에서는 은빛 나는 강이다 해서 은하수라고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도 있어요. 각 나라마다 예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하수에 대해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은하 일부를 바라본 은하수까지 여러분하고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볼게요.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성단과 성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단은 뭐고 성운은 무엇입니까? 하고 나와요. 성단은 별성자 집단단자예요. 별들의 집단. 그러니까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성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 편해요. 성단은 뭐다? 별성자 집단단자. 별들의 집단입니다. 자, 이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성단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그럼 이 성단.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성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별들이 모여있는 모양에 따라 구분해. 자, 그럼 이제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의 성단은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자, 색깔로 쓸게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과 같이 젊은 별들의 집단인 상계성단이 있어요. 상계성단. 그리고 늙은 별들의 집단이 누가 있다? 구상성단이 있어요. 구상성단. 자, 그럼 상계성단과 구상성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별들이 모여있는 모양이야. 그럼 젊은 별들은 수십에서 수만 개가 모여서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적은 수의 별들이 모여서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적은 수. 적은 수의 별들이 모여서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엉성하게 배열. 그래서 적은 수니까 뭐예요? 10명. 또는 30명, 또는 50명, 또는 10,000명, 또는 20,000명 이런 별들이 모여서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수라는 건 수십에서 수만 개. 그러니까 10개, 20개, 30개, 그 다음에 10,000개, 20,000개, 30,000개 이런 적은 수의 별들이 모여서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게 무엇이다? 상계성단이야. 그러면 구상성단은 어떻습니까? 많은 수가 빽빽하게 모여서 빽빽하게 조밀하게 빽빽하게 공 모양을 내는 거예요. 빽빽하게 모여서 공 모양, 구 모양. 그러면 많은 수는 얼마입니까? 얘는 수만이면 얘는 수십만에서부터 시작해요. 수만에서 수십만. 수만에서부터 수십만 개. 예를 들어 얘가 10개, 20개, 30개, 10,000개 이렇게 됐을 때 얘는 50,000개, 60,000개, 70,000개 그 다음에 수십만 개까지 올라가면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상계성단 엉성하게 배열.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상성단 빽빽하게 조밀하게 촘촘하게 빽빽한 공 모양. 자, 그럼 이제 상계성단 가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계성단은 뭐라고 기억하냐면 젊은 별들의 집단이에요. 젊은 별들의 집단이에요. 젊은 별. 자, 젊은 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젊은 별이야. 그럼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장년기 이게 젊은 별들이에요. 그럼 상계성단은 젊은 별들이라는 건 즉 생성 시기가 뭐하다? 짧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다? 젊다. 나이가 젊다. 그리고 젊은 별이니까 뭐예요? 에너지가 흘러 넘쳐요. 에너지가 흘러 넘치니까 표면온도가 높아요. 표면온도가 높은 주로 무슨 색 별이다? 푸른색 별. 푸른색 별이에요. 표면온도가 높은 푸른색 별이 상계성단입니다. 그럼 엉성하게 모여있는 이 상계성단은 주로 어디에 분포합니까? 주로 나선팔에 분포합니다. 주로 어디에 분포한다? 주로 나선팔에 분포해요.
나선팔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계성단이야. 그럼 이제 구상성단은 상계성단에 비해서 늙은 별들의 집단이라고 공부해주세요. 늙은 별들의 집단. 자, 늙은 별들의 집단입니다. 늙었다. 무슨 말인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어요. 생성 시기가 오래돼서 나이가 많아요. 늙었으니까 에너지가 적어.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요. 표면 온도가 낮고 붉은색 별입니다. 붉은색 별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어디에 모였습니까? 늙을수록 실버타운과 같이 모여요. 주로 은하 중심. 은하 중심과 어디에 분포한다? 헤일로에 분포해요. 자, 은하 중심이 주로 분포하는 게 뭐다? 늙은 별들의 집단이야. 그럼 여기 은하 중심. 여기에 주로 분포하는 게 무엇이다? 부상성단이야. 부상성단. 우리 은하 중심에 주로 늙은 별들이 분포해요. 그럼 여기 우리 은하의 나선팔. 그럼 태양계도 젊은 별은 예. 태양계도 젊은 별. 여기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주로 분포하는 게 누구다? 상계성단. 상계성단. 자, 그럼 이제 헤일로가 무엇입니까? 헤일로만 설명하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을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요. 원. 우리 은하의 지름을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 원둘레 안. 이 원둘레 안에 뭐라고 한다? 헤일로라고 해요. 헤일로. 그럼 여기 은하 중심 이렇게 이 헤일로에 이렇게 분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상성단입니다. 그래서 상계성단은 나선팔에만 위치해요. 상계성단은 나선팔에만 위치하고 부상성단은 주로 우리 은하 중심부에 많이 모여있고 우리 은하를 지름으로 했을 때 그 지름 안에 있는 원 모양 안에 헤일로 안에 분포하는 게 누구입니까? 부상성단입니다. 그래서 상계성단, 부상성단은 항상 시험에 나와요. 젊은 별들의 집단이라고 꼭 기억해요. 젊다, 생성 시기가 짧다, 나이가 젊다, 표면 온도가 높아서 푸른색이고 젊으니까 적은 수가 모여서 군데군데 엉성하게 배열한다. 주로 나선팔에. 그 다음 부상성단, 늙은 별들의 집단이니까 늙었으니까 자꾸 모여요. 은하 중심으로 모여서 빽빽하게 조밀하게 모여 구모양, 공모양으로 생성 시기가 오래되었고 나이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서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이다. 자, 그럼 별의 표면 온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청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적색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아요. 그게 바로 상계성단, 부상성단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늙은 별들은 주로 중심으로 모여 은하 중심에 분포합니다. 젊은 별들은 퍼져나가니까 우리 은하에 어디에 분포한다? 나선팔에 분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계성단, 부상성단은 꼭 한 문제 시험에 나와요. 그림과 같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성운 볼게요. 그럼 성운은 무엇입니까? 나줍니다. 성운. 누가 모여?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성강물질이 모여. 뭐처럼 보이는 거? 구름처럼 보이는 거. 자, 여기에서 구름은 자예요. 한자. 성강물질,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입니다. 구름문자를 써서 성운이라고 한 거예요. 구름문자. 구름문자를 써서. 그래서 구름처럼 보입니다. 성운. 그럼 이제 성강물질이 무엇입니까? 성강물질은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수소라든지 헬륨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또는 작은 티끌. 이런 것들이 성강물질이에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수소, 헬륨, 기체, 그 다음에 작은 티끌이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 그래서 성간, 별성자 사이간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수소, 헬륨, 가스, 작은 티끌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운에서는 성운의 종류를 알는데요. 성운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입니다. 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방출성운이라고 해요. 방출. 자, 옛날에는 이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발광성운이었어요. 발광성운. 스스로 빛을 내는. 그래서
빛광자 발산할 반자에 빛을 발산하는 성을 발광성운이에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한테 발광하니까 이게 욕으로 쓰인 거야. 뭔지 알죠? 미음, 치은, 니은, 비읍, 이음 할 때 욕 알죠? 뭐 항상 놈이 아니고 년이 많이 들어가죠? 뭐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애들이 너무 언어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뭐로 했다? 나갈 출, 빛을 내보냅니다. 방출성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방출성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내가 방출성운이야. 그러면 주변의 빛을 흡수해. 주변의 빛을 흡수해서 내가 그 빛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주변의 별빛을 흡수하여 나 스스로 별빛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무엇입니까? 방출성운. 방출성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방출성은 주로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주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늙은 별하고 똑같이 주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주변에 열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아이가 방출성운을 주로 붉은색이면서 오리온 초코파이에 나오는 오리온 대성운이라든지 또는 장미꽃 모양으로 보이는 장미성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운은 성간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들은 절대로 별이 아니다. 별이 아닙니다. 절대로 별이 아니에요. 성운은 성단은 별들이 모여있는 건데 성운은 절대로 별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누가 있습니까? 반사성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성운이야. 그럼 이 반사성운이 주로 무슨 색으로 보입니까? 하고 보면 푸른색으로 보여요. 푸른색. 주로 푸른색으로 보이는 반사성운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 마기알몬 성운이라든지 또는 뭐 M 뭐 해갖고 번호 붙여준 아이가 있어요. 반사.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주로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이 반사성운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암흑성운. 자, 성간물질이 뒤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이는 거야. 자, 성간물질이 뒤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입니다. 성간물질이 뒤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이는 게 암흑성운으로, 암흑성운은 주로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암흑. 검은색입니다. 주로 검은색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말머리 모양으로 보이는 말머리 성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운은 세 종류가 있어요. 별이 아닌데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방출성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는 반사성운, 그 다음 뒤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 그래서 방출성운에는 오리온 대성운하고 장미성운이 있고 반사성운에는 마기알몬 성운이 있고 암흑성운에는 말머리 성운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성단과 성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상계성단의 대표적인 아이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봐요. 오리온이, 겨울철에 오리온이 사냥개 데리고 큰 개 작은 개 데리고 쌍두마차 타고 황소 때려잡으러 갈 때 상계성단이요. 상계성단에 황소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상계성단은 황소자리가 나오면 되고, 그럼 이제 구상성단은 무슨 자리가 나옵니까? 하러 보면 사냥개 자리, 사냥개. 늙은 사냥개 또는 헐큘러스 자리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지구과학 1 할 때 외우시면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학교 때 나 중학교 때 상계성단 젊은 별이라고 배웠어. 상계성단 그리고 황소자리라는 것도 한번 들어봤어. 별자리 구상성단 늙은 별들의 집단으로 나 들어봤어. 사냥개 자리 또는 뭐라고요? 헐큘러스 자리 사냥개 자리라는 거 한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성운은 절대로 별이 아니래. 성간물질, 성, 별성자, 사이간자,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수소, 헬륨, 가스, 작은 티끌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로 별은 절대로 없대. 이 성운에서 별이 탄생해요. 그래서 방출성운이 있고 반사성운이 있고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1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미들죠? 작은 네모상자부터 먼저 봐주세요. 작은 네모상자 개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뭐라고 한다? 우리 은하라고 해주면 돼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해주시고요. 위에서 본 모습,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보면 막대 모양의 중심부를 누가 이감고 있다? 나선팔. 나선팔이 이감고 있는 막대 나선 은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약간 볼록하고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즉 UFO 모양 비슷해요. 원반 모양을 나타냅니다.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모습으로 뭐합니까? 희뿌연 띠모양으로 보이는 것을 뭐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은하수. 그래서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본 거기 때문에 은하수는 북반구, 남반구 할 거 없이 모두 보이는데 단 은하수는 계절에 따라 은하수의 폭과 밝기가 다릅니다. 여름철 은하 중심 방향을 향할 때 가장 폭이 넓고 밝게 보이고 겨울철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봄, 가을에는 거의 관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 다음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 별들의 집단은 별성자, 집단단자, 성운. 그리고 성간물질, 별과 별 사이에 있는 성간물질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건 구름 운자를 써서 성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가서 볼게요.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원반 모양이고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막대 나선 모양이에요. 자, 그럼 1번 그림 가에서 A, B, C, D, E에서 A에서 E까지 즉 우리 은하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3만 파섹. 쌤 저 3만 쓰기 싫어요. 30kPa. 출판사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혹시 광년으로 나오면 10만 광년. 광년은 LI죠. 위치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니까 3만 광년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가나에서 태양계의 위치는 원반 모양에서 태양계는 B 왼쪽에 위치해요. 막대 나선 모양에서는 우리 태양계는 니은에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이 아니고 니은. 3만 광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B와 니은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OX 문제.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중심부가 볼록한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O. 우리 은하에 포함된 별의 수는 수백 개가 아니고 2천억 개.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 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X 2천억 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은하수는 우리 은하의 일부를 지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O. 그 다음 지구에서 은하수는 희뿌연 띠 모양으로 보입니다. O. 그 다음 은하수의 폭과 밝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정하다 아니요. 여름철 분수자리 방향에서 폭이 가장 넓고 가장 밝고 겨울철 희미하고 봄, 가을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X.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은하수의 폭이 넓고 밝게 보여요. 맞죠? O.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가는 나선 8에 분포하고 젊은 별들의 집단으로 적은 수가 모여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계성단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늙은 별들의 집단으로 빽빽하게 공 모양을 이루는 구상성단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다음 설명하는 게 구상성단에 해당하는 구, 상계성단에 해당하면 산이라고 적어달래요.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어요. 구상성단. 그 다음 별의 표면 온도가 높아서 푸른색으로 보여요. 상계성단. 생성된 지 비교적 오래되어서 늙은 별이니까 구상성단. 나선 8에 분포하는 건 젊은 별들이니까 상계성단. 자, 그 다음 5번에 성간 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밝게 보입니다. 그럼 1번은 반사성운. 자, 그 다음 2번 성간 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려 어둡게 보입니다. 암흑성운. 3번 주변의 별빛을 흡수해서 스스로 빛을 냅니다. 방출성운 또는 발광성운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칠판 지울 동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몇 쪽을 피시는가 하면 여러분 교재 106쪽.
자, 여러분 교재 106쪽 펴서요. 한번 풀어보세요. 칠판 치울 동안. 준이야, 조금만 힘내요. 자, 그러면 106쪽에 있는 2번, 3번 먼저 한번 볼게요. 106쪽에 2번, 3번. 자, 106쪽에 2번, 3번 보시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가운데가 볼록하고 납작한 원반 모양입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항상 왼쪽으로 8500파섹 떨어진 곳에 위치하니까 태양계의 위치는 2번 B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이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기억은 옆에서 본 모습으로 고쳐주세요. 옆에서. 그 다음 니은. 은하 중심에서 태양까지는 약 8500파섹입니다. 맞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밤하늘이 C방향, 은하 중심 방향인 분수자리 방향을 향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폭이 넓고 밝고 뚜렷하게 관측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 니은 그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그림 보러 갈게요. 7번 사진. 자, 7번 사진 봐주세요. 7번. 자, 7번 그림 강. 구 모양으로 모여있어요. 구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가가 구상성단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넓은 별빛 집단. 자, 그 다음 나. 군데 수십에서 수만 개가 모여서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나가 상계성단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리고 푸른색으로 젊은 별빛입니다. 자, 그러면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죠. 가는 구상성단이고 나는 상계성단이죠. 그럼 1번 틀렸어요. 가, 구상성단은 나, 상계성단보다 별의 수가 많다. 당연하죠. 늙은 별들의 수, 늙은 별들의 집단이니까 많은 수가 모여서 빽빽한 공 모양을 이룹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그림 딱 보세요. 10번. 107쪽에 10번. 자, 이게 바로 말머리 모양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암흑성운입니다. 그래서 10번이 바로 무슨 성운을 나타낸다? 암흑성운. 성간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면서 뭐? 뒤쪽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 암흑성운의 대표로 말머리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말머리 성운이에요. 말머리 모양으로 검게 보이는 천체에 대한 설명, 암흑성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암흑성운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니은, 많은 별이 모여 있습니다. 자, 아까 적었어요. 성운은 구름처럼 보이고 별이 있다 없다? 별이 없어요. 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 성단이라고 적어주세요. 니은은 성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하여 어둡게 보입니다. 주변의 별빛을 차단하여 어둡게 보입니다. 차단하여 어둡게 보여요. 그래서 니은, 디귿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갑니다. 11번. 가는 상계성단인 좀생이 성단. 그 다음 나는 반사성운인 M78이래요. M78. 그럼 상계성단하고 반사성운이야.
둘 다 푸른색으로 보여요. 차이점은 상계성단은 별들의 집단이고 반사성은 별이 없습니다. 그럼 가를 구성하는 별들은 주로 파란색을 띈다. 맞고요. 가는 비교적 나이가 적은 젊은 별들의 집단. 맞고요. 가는 나이가 적어서 적은 수의 별들이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같은 반사성 내 마기알몸 성운이 있다. 맞아요. 그럼 나는 성간물질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 밝게 보인다. 성간물질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반사하여. 가로막아가 아니고 뭐해서? 반사. 그래서 11번에 5번은 뭐해서? 반사하여. 반사를 고쳐주세요. 가로막아가 아니고 반사. 반사해서 뭐합니까? 밝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뒷장으로 하나 넘어가요. 우리 은하에서 이제 누굴 볼 건가 하면 우주의 팽창과 대폭발 우주론을 설명해 드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우주. 자, 우주가 팽창한다. 이 우주가 팽창한다를 알아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주에 대해서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 최초로. 우주에 대해서 최초로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알아내는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별들이 빛날 수 있는 이유. 아인슈타인 공식 에너지는 뭐예요? 감소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MC 자성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감소한 질량 곱하기 빛의 속력의 제곱만큼 나온다는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적인 우주예요. 정적인. 아인슈타인이 실수예요.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냐면 현재 우주나 과거의 우주나 미래의 우주나 항상 똑같을 것이다. 요 모양 요대로일 것이다. 생각한 게 아인슈타인이야. 자, 그럼 누가 나왔는가 하면 르메트하고 프리드만이 나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니다. 현재나 과거나 똑같은 우주가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우주는 뭐 할 것이다? 움직일 것이다. 동적인 우주. 우주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싸웠어. 두 사람이 싸웠는데 누가 나왔다? 허블이 나왔어요. 허블이 나와서 무엇을 관측했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를 관측해.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딱 내었었어. 그럼 이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허블이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가요. 프리즘. 자, 요렇게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면 빛이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파장이 켜줍니다. 그럼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배웠어요. 가시광선. 그럼 빨간색 바깥쪽을 적외선,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 그 다음 적외선 다음이 마이크로파야. 마이크로파 다음이 전파야. 전파. 자외선 다음이 X선이야. X선 다음이 감마선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파장이. 자, 그런데 허블이 우주를 관측했어. 우주를 관측해봤더니 파장이 점점점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 파장이 점점점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뭐가 나타난다? 적색,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편의 현상이 나타나요.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증명하면서 우주는 팽창합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적색 편의가 뭔지 설명할게요. 요거예요. 이 허블이 설명했는 게 도플러 효과예요. 자, 덜어주시면 통과해서 어차피 다 필요합니다. 자, 도플러 효과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살고 있어. 여기 우리 집이 이렇게 아파트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밤에 뭐합니까? 여기에서 앰뷸런스가 삐뽀 하고 응급환자를 싣고 가요. 삐뽀 하고 하면은 우리 집에 가까워질수록 이 소리가 뭐해져요? 커지죠. 소리가 커져요. 그 다음 이 삐뽀가 우리 집에서 멀어질수록 소리가 뭐해져요? 작아져요. 그럼 이제 허블이 말하는 도플러 효과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집으로 나에 가까이 올수록 파장이 뭐해진다? 파장이 이거예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마루에서 마루, 볼에서 볼까지 가는 거리가 파장이야. 요게 파장이야. 요게 파장.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 집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이렇게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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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파장이 점점점 짧아지면서 엄청나게 소리가 커졌다가 그 다음 여기에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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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면 파장이 점점 길어지면서 작아져요. 자, 그러면 우리 집으로 다가올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이게 바로 뭐다? 파란색 쪽으로 가는 청색. 나에게 소리든 빛이든 파장이든 다가올 때 파장이 짧아지면서 에너지가 높아져서 높은 소리가 들려. 근데 나에게서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낮은 소리가 들려. 근데 우주를 관찰했어. 허블이 우주를 관찰했더니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외부 은하들이 뭐하더라? 파장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우리 은하에서 어떤 외부 은하를 봐도 파장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따라서 우주는 뭐한다?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아내.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는 팽창한다는 걸 가지고 영국의 과학자 보일하고 러시아 과학자 가모프가 싸워요. 자, 둘 다 우주는 팽창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일은 우주가 팽창하면 예를 들어 풍선이 이렇게 우주라고 해요. 우주가 팽창하면 이렇게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거야. 그럼 멀어진 별 사이에 뭐한다? 새로운 별이 생긴다는 거야. 멀어진 별 사이에 새로운 별이 생겨서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서 우주의 밀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리고 우주의 온도도 뭐하다? 일정하다. 우주는 팽창하는데 이렇게 보일이 주장했어. 근데 가모프가 뭐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아니다. 우주는 뭐한다?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는데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진다는 거야.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니까 우주는 팽창을 해요. 팽창을 하니까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는데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니까 우주의 밀도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으로 말하면 그럼 너의 이론은 그럼 우주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면 과거로 가면 우주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한 점이겠네? 그럼 한 점에서 우주가 꽝했다는 거야? 하고 보일이 놀려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그래서 러시아 과학자를 놀리면서 너의 이론으로 치면 우주는 한 점에서 큰 꽝을 내는 빅뱅이겠네? 과목부가 응? 나의 이론은 빅뱅입니다. 그래서 대폭발 우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미국의 펜지어스와 윌슨이 코비 위성하고 W맵 위성하고 플랑크 위성을 통해서 완다 가모프의 우주가 팽창하는 빅뱅 이론이 맞아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게 통과해서 나오면서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왜요? 28학년도부터 통과가 중요해지니까. 그럼 이제 우주 팽창가요. 우주가 팽창하는 거에서 첫 번째 외부 은하. 외부 은하를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해줬어요.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허블이에요. 허블이 최초로 관측했어요. 자, 외부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해요. 외부 은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하 밖의 은하.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해요. 그럼 우리 은하는 뭐예요?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 그래서 최초로 외부 은하를 관측했는데 안드로메다 은하가 나와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거. 자, 그럼 이렇게 외부 은하를 관측하고 난 다음에 허블이 은하를 무엇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 구분해줬어요. 다원 은하,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해줬고 그 다음 이제 허블이 알아냈어. 제일 중요한 거. 무엇한다? 우주는 팽창. 우주는 팽창한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사실. 우주는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마젤란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도 아니고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더라.
우리 은하에서 보면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봐도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 마젤란 은하에서 봐도 모든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누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하는 게 아니고 팽창하는 우주에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다는 거. 중심이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균일하게 팽창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알아내는가 하면 이 적색 편의를 통해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그래서 허블이 우주 팽창 속도까지 공식을 만들어내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맞는데 정확하게는 안 맞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가까이 있는 은하보다. 이거 알아냈어 허블이. 아하,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현상을 가지고 설명했다? 적색 편의 현상. 도플러 효과에서 소리가 나에게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작은 소리가 들리다 나중에 안 들리는 것처럼 뭐요?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즉 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파장이 길어지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 편의 현상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허블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허블은 이렇게 설명해요. 풍선의 표면을 우주라고 한다면 풍선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은하가 된다. 은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하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요합니다. 중요. 그리고 허블은 은하를 모양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대폭발 우주론. 통과할 때 제일 처음에 이거 배울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 러시아 과학자 가모프가 주장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우주는 점점점 팽창하고 있고 우주의 부피는 커지고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고 밀도는 작아지고 온도도 점점 낮아져. 그래서 오늘날 우주 천문학을 하는 학자들 중에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 현재가 4켈빈 정도 돼요. 마이너스 268도씨 정도 되는데 우주가 계속 팽창해서 어느 순간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절대 영도에 해당하면 우주는 뭐 할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은 약 138억 년 전. 자, 138억 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138억 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없고 그냥 뭐였다? 한 점이었다. 한 점. 이 한 점이 어땠다? 온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초고온. 온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초고밀도.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온도도 매우 높고 밀도도 매우 높으니까 어느 순간 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큰 꽝! 그게 빅뱅이야. 빅뱅. 그게 여러분이 통과해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럼 한 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꽝을 하면서 3분이 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 커프하고 전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3분이 딱 되면 원자, 핵이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핵. 그리고 38만 년이 지나면 최초로 원자가 만들어지고 138억 년 전이니까 현재에서부터 50억 년 전에 태양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현재에서부터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하는 거고요. 그럼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해서 얼마가 지나면 한 5억 년 정도 지나면 뭐예요? 별이 탄생하고 은하가 탄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는 한 점이었다. 그럼 138억 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존재했다? 없었다? 138억 년 전에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점이었어요. 한 점. 얘가 큰 꽝을 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3분이 되었을 때, 폭발하고 3분이 되었을 때 최초로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는 거. 요게 바로 무엇입니까?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그럼 잠 좀 깨시고요. 103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주세요. 혹시 건지야 시험 지나고 왔어? 한번 보자. 여기 친구한테 부탁할게. 일월부터 통과할 때 노트든 뭐든 준비해 갖고 와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쪽 면에 하고 한쪽 면을 비워놔요. 한쪽 면을 정리하고 한쪽 면을 비워놨다가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수업할 때 요게 기본을 정리해놨잖아.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을 추가해서 다 옆에다 필기를 해요. 그럼 내신에 도움이 돼요. 모의고사든. 알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시간 있을 동안에 노트를 하나 굳이 학원에서 파는 TS 노트 아니라도 돼요. 일반 노트 하나 준비해서 한쪽 면은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적어놓고 한쪽 면은 비워놔요. 그래서 내년에 학교 가서 수업할 때 여기에 기본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기본은 안 써도 돼. 근데 학교 선생님마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다르거든. 그럼 그 옆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만 추가해서 적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공부하실 때 훨씬 시간이 절약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겨울방학 때 시간 많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볼게요. 문제 쉬워서 금방 풀었을 거예요. 옆에 있는 개념부터 먼저 봐주세요. 103쪽에 작은 가로에 있는 개념. 개념 한번 볼게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를 뭐라고 한다? 외부 은하라고 해요. 외부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는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입니다. 우주가 뭐 하겠다는데 대부분의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은하의 수는 그대로예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뭐해집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밀도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허블이 우주 팽창 속도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큰 한 점에서 큰 광, 대폭발이 일어나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 대폭발 이론 또는 빅뱅 이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러 가요.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아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예요. 우주 공간에 불균질하게 분포해요. 불균질하게 모양을 기준으로 다번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허블이 분류했어요. 그럼 우리가 외부. 그 다음 7번째. 외부 은하를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외부 은하로 관측하여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이 누구다? 허블. 허블입니다. 우주 팽창에 대한 설명의 OX입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고 있어요. O.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모두가 아니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달라요. 허블의 우주 팽창 속도라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우주가 팽창한다.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어요. 우리 은하 중심 아니에요. 팽창하는 우주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풍선의 표면은 우주에 해당하고요. 풍선에 붙어있는 스티커는 은하에 해당합니다. 별이 아니고 은하에 해당해요. 풍선을 크게 불었을 때 거리가 먼 스티커일수록 멀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0번.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우주는 점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 한 점이 돼요. 우주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뭐한? 밀도가 큰 하나의 작은 점에서 대폭발을 하여서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되고 현재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주 팽창에 대한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쉴게요.
거.